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급락으로 끝났죠.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7점 몇 프로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6%대로 조금 끌어올려서 마쳤습니다. 상당히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뭐 말할 정도로 없을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겠죠. 하지만 뭐 이러다가 뭐 영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지금 뭐 급등주 단타 쪽은 일단 제껴놓더라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체질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견조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등락을 이루어주고 급등을 해주고 급락을 하는 그런 상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지 않았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뭐 하락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예전처럼 아주 뭐 그런 잡주스러운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자 개념이 아닌 기술적인 개념으로 단타 개념의 급등주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뭐 7%, 8% 하락하는 것은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점은 급등주 트레이딩을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기술적인 가치나 흐름, 그리고 수급,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의 능력이지만, 투자 쪽으로, 중장기로 투자 쪽으로 묻어가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스타일은 꼭 그런 수급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그 외적인 존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흐름, 이런 데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대입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굳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우리 지수가 거의 2500에서 예를 들면 한 2000이라고 합시다. 2000에서 8000까지 이렇게 좀 올라온 데는 정말 짧은 시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예를 들면 급등주 시장이라 보면 실제로 한 80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800% 가까이 급등을 했다. 크게 보면 1000%까지 갔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정도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 하락을 조금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날 뭐 단타처럼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느냐, 그것은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단타 개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한 10연상을 갖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갔다고 있다면, 크게 하락이 한번 이렇게 쭉 나와주면 그 뒤에부터는 이제 어떤 에너지를 이제 소진을 시키면서 지자리로 돌아가죠. 결국은 자기 지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급등주 개념으로 봤을 때이고, 전체적인 한 나라의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리 급등주 다루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만큼 우리 체질이, 지수의 체질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소신을 믿고 그대로 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득 저희들은 급등주 단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급등락에는 참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한 종목에서 50%, 60% 나오고, 또 하루에 상가 갔다가 한가까지도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한데, 예를 들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두렵죠. 이렇게 음봉이 막 크게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그래 하는데, 사실 나오는 뉴스나 글로벌 이슈 같은 흐름 보면 세상이 잘못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코 한 나라의 지수가 그렇게
아주 개잡수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급등주 시장 트레이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했는지,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그런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제가 항시 우리 팀원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 가두리만 봐야지 남의 가두리는 보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투자 쪽으로 묻어가라. 하지만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 단타로 했다면은 그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이 시장에 접목을 시켜야만이 지니까 청산이 자유롭고 마인드가 자유롭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약간은 두 개의 개념은 틀리다는 것은 스스로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복귀를 하면서 또 수중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에 급락이 나타났는데 월요일날 시장은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는지, 그런 것을 한번 둘러보기로 하죠. 먼저 사무팀을 두 개의 콘텐츠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일 승부주란, 미리 보는 승부주, 내일의 승부주를 하루 전날에 미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장을 맞이하는 내일 승부주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 트레이딩, 매일 아침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의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승부주 10선, 미리 보는 승부주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이런 트레이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큰 느낌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이 몇 마디가 있죠. 첫째로는 보면 가장 자주 언급하는 것이 강기람입니다. 강기람. 최대한 자신의 매매 툴에서 트레이딩을 강기람을 잘 유지하라. 그 강기람 속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종목을 들고 나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계좌를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한다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그런 속에 강기람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질질질 끓는 매매를 한다면 그 매매는 결국은 깡통을 차거든요. 그 강기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시장을 거쳐보면 결코 내가 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금요일 시장에도 오전장에 저희들은 오전장 딱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오전장에 매매가 끝났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10시 한 50분? 큰 피해는 없거든요. 근데 오후장까지 내가 매매를 계속 이어나갔다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피해는 있을 거란 본단 말이죠. 물론 지나간 후행성을 또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허다하니까요. 또 때로는 오후장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양한 패턴을 다 보고 평균적인 것을 내놓았을 때 간결하게 좀 일찍 마치고 수익을 줄 때도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운영해 나가면 크게 다치지도 않고 별 이상 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는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고 자기 트레이딩에 잘 접목을 시키시면 사실 수많은 기법, 수많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 점은 잘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내일 승부주 종목 간단하게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사무 라이브 트레이딩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보면서 수정보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승부장 볼까요? 그날은 전체적으로 오전장에는 다들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전장의 모습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종목을 보면
그래도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들이 좀 모습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N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사토시 외에 5종 있었는데 사토시를 굳이 제가 앞에 넣어놨던 이유를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차트를 안 보시면 LG전자가 시간에 넥스트 거래소부터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정규장에서는 모습은 안 좋았죠. 정규장에서는 괜히 많이 올라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습이 좋지는 않았죠. 시가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더 주고 접근을 했더라도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21%까지 올라갔죠.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은 챙긴 구조였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장이 안 좋음에 불구하고도 정규 시장에서도 오늘 고점이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보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얘는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죠. 시장의 흐름하고. 기관들이 그래도 물량을 이렇게 두 번이나 넣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간 것 같고, 그리고 N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침에 파동이 참 크게 일어났는데 N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로보틱스를 한번 보면 아침에 승부를, 로보틱스 관련주들 상승을 할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는 맞았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N로보틱스가 보면 시가 3%에서 플러스 27%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뭐 당일 수익으로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N로보틱스도 아침에 간단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의 매매였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래도 상가를 간 SAMT가 되겠죠. SAMT가 그날 시장에도 상가를 가고 풀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잘 버텨준 점, 이 점도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토시 홀딩스 같은 것은 점성을 유지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아니면 차이겠습니다만, 초보자분들은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도전을 했겠죠. 그래서 종목은 몇 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장 장세에 비해서는 몇 종목 되지는 않은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참 다들 모습이 좋았다,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버럭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비록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참 어려운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승부조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액의 뭐 구독비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한 2,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수익으로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사람과 나는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 콘텐츠를 공부를 하고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든지 다양한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지. 그냥 대충 하면 사실 이 시장은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내일 승부조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이 시장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뿐더러 그래도 어떤 종목을 내가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경력 있는 사람들이 종목을 골라주면 또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낫겠죠. 하지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테 해당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루 앞을 내다보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그 신의 영역인데 그 사람이 그 영역을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려고. 그래서 수많은 트레이드들이 매일 밤이 되면 내일의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짜는 것도 그런 거죠. 내일 승부조 콘텐츠는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트레이드의 요건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사모님들 어려운 금요일 시장에 또 우린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모 트레이딩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들은 거래하고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진행상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구독자분들도.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날로 일단은 마무리는 되었죠. 의미 있는 점은 300% 가까이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이 올랐던 이 종목을 이 꼬리 부분을 노려가지고 끌고 갔다는 점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프리미엄이 높았던 종목임에 불구하고도 승부를 걸어야 됐던, 보통 신규주는 저희들이 이 꼬리를 잘 공략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자. 이 한마디에 딱 우리 2만원 기준가였습니까? 여기 2만원 기준가였죠. 여기서 진행된 종목이 여기까지의 큰 수익을 주게 됩니다. 한, 둘, 셋, 넷, 5연상까지 갔죠. 참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보통 300% 이렇게 신규 상장되고 상장을 하면서 상가를 간 것도 참 드문 일인데, 그 종목이 상가를 이렇게 5연상까지 간다? 이런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매매할 때 제가 트레이드 팀원한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오늘 하지 말고 꼭 수익을 떠나서 오늘 폴레드나 코스모나 좀 자주 만나기 힘든 케이스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식으로 또 되는가에 대한 경험, 즉 누적된 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수익을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는 참 많은 공부를 시켜준 종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누적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큰 경험도 하게 되고, 수익도 불과 5일 만에 243%입니까? 240% 가까운 수익을 챙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익도 수익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했다. 그런 것을 꼭 팀원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보내지 않았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특징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합가 55,000원 기준가로 두 분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냥 보합 근처에서 들어가시면 그냥 뒤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15%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오늘 시가가 19%대였으니까, 그리고 55,000원 4%대였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분도 15% 수익은 굳이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코스모는 그 뒤에 우리가 24,000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45,000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여기까지는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45,000 깨고 내려가면 손 안 대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 종목에 그래도 거의 한 260%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나왔으니까 코스모는 많은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수익도 안겨준 그런 종목으로 기억에 남고, 300% 신규 상장주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그런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져온 종목이 폴레드였죠. 폴레드는 앞에 코스모 같이 꼬리는 공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꼬리는 공략을 안 했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힘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많았죠. 그래서 점상을 공략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점상이 부러질 때는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언제? 상가 들어갈 때만. 그렇게 해서 상에서 매매가 하게 됐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30%는 수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코스모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이 좀 약했고 그날 시장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상매매 관점으로 보면 하루에 30%
하루 들어간데 30%. 돈이 1,000,000원이면 3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폴레드나 그리고 코스모 같은 애들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 돈 웬만한 돈은 다 받아주거든요. 1억을 넣었으면 하루 만에 3천만원을 버니까 작은 건 아니죠. 그런 관점을 볼 때 그냥 이놈도 코스모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항시 일의 순서라는 것이 있고 코스모가 상가를 갔다면 또 모르겠지만 못 간 이상에는 큰 의미는 없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폴레드가 상가를 갔다면 조금 다른 경향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금액대가 2만원대라서 아직까지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좀 틀리죠. 그래도 하루 매수해서 하루 30% 수익이니까 큰 수익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TPC 로보틱스였죠. 사실 코스모 로보틱스를 가장 추종을 했던 종목은 TPC 로보틱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PC 로보틱스는 전전전일에 우리가 상가를 여쭤가는 이 날짜에 15%는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가를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됐는데 그날 상가를 붙이고 그 다음날 또 상가를 유지를 해주고 사실 8% 수익을 넘고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되겠죠. 70% 넘게 좀 수익이 나왔더군요. 만약에 코스모가 상가를 갔다면 이 종목도 또 상가를 갔겠죠. 그래서 코스모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급등 대성주가 하나가 출현을 하게 되면 시장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측용, 우베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잘 하는데 TPC 같은 경우는 자측용 정도는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코스모가 장가를 다시 가게 되고 폴레더가 또 상가를 되면 또 폴레더가 우베코로 이제 앉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 되면 상당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리 되는 경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TPC는 자측용 역할을 참 잘해줬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종목은 편하잖아요. 진짜로 30분 단일 가니까 오히려 이 복잡한 시장에 더 집중력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도 가볍게 70% 땡큐였다고 생각해요. 이건 데이로 할 만한 종목 못 됐죠. 아직은 단일가로 진행이 되는 종목이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데이로 다시 꼬리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하신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MM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7,500원 했습니까? 종가가 지금 7,570원이거든요. 7,500원 한번 아까 그때 9,000원인가 8,500원인가 이쪽에 한번 두 분의 매매로 한번 보자 했는데 진행을 하신 분들이 있을랑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하고 있으면 체크해서 내일 지금 시간에 보면 6.2% 좀 올라 있거든요. 이게 현재로 별 조금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일단 TPC는 월요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PC도 아주 코스모 따라서 70% 수익이면 좋은 수익이라 생각해요.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유하고 온 종목은 상매매로 가져온 천일고속이었습니다. 제가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을 놔두면서 팀원들한테 좀 잔소리를 했잖아요. 첫날에 이 날짜에 들어가는 이 날짜에 제가 왜 분명히 다른 거는 몰라도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기무라고 했죠. 우리 같은 이 급등주 트레이딩은 끼를 봐야 되고 브랜드를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급등한 전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놈들이 상가를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넘겨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놈도 처음에 이렇게 상가를 갈 때 처음에 봉으로 상가를 갔단 말이에요. 봉으로. 지금 보시면 보일 겁니다. 봉으로 상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 점상 가다가 봉으로 가고 봉으로 오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때는 처음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갈 줄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절대로 다시 이렇게 상가를 연출을 한다?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 버려두더라도 물론 봐줘야 되거든요. 라이브 팀에 보면 상매매 전문으로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은 제 개인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어 팀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라도 천일고속을 내가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고점이 보면 딱 상가 찍어줬습니다. 30%. 편하단 말이에요. 천일고속은 뭐 그 뒷날에도 상가를 들어가서 다행스럽게도 수익을 챙겼습니다만은 여기에 못 들어간 것은 그건 아쉬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데이로 천일은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데이로 우리가 동량을 진행했잖아요. 왜 천일이 더 앞이었는데 동량을 했느냐 하면 천일은 너무 호가를 데이로 하기에는 호가가 너무 불분명해요. 호가가 한 주, 두 주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금액대가 있으니까 33만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는 차라리 동량을 하는 것이 매매의 관점을 잡기는 수월했죠. 동량도 천일은 뒤에 파동을 줄 때 상가까지는 못 갔습니다. 천일을 보면 상가에서 풀어져 버렸지만 동량은 그래도 상가에 안착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었죠. 타점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을 매매했는데 보합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래도 한 5, 6% 주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돌파를 할 때 다시 또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 25% 끌고 간 사람은 상가까지 갔겠죠. 근데 보통 이 정도 산점에서 두 번 매매했으면 30% 수익 나왔으면 일단 매매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파동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는 뜻이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죠. 물론 상가 욕심에서 끌고 가는 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그날의 매매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방송이 마치는 시점, 그죠? 우리 10시 50분이나 11시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딱 마무리 딱 좋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한 간결함이 들어간 그런 매매죠. 끌고 갔으면 상가까지 조금 더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상매매는 천일로 했는데 데이는 동량으로 했다라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나? 왜 천일로 안 하고 동량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패턴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천일은 상매매로 30, 동량도 상매로 30, 5%, 25%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오늘 이 상매매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상매매 종목 중에 사토시에 대해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잖아요. 사토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전에 이제 공략하라고 적어준 기세주 중에 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공략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이 한 서너 종목 아침에 장전에 기세주 종목이 나왔는데 다들 나름대로 다 수익은 다 죽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한 것은 그 어떤 종목 중에 두세 종목이 있다면 그래도 점상을 유지해주는 종목은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시가가 높든 낮든 파동이 생겨준단 말이에요. 파동이 생겨주면
조금 더 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눌림을 줄 때 노려서도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상 종목은 딱 그때 아침에 딱 그때 공략할 때 공략 못하면 뒤에 물량을 받지 못해요. 물론 풀어질 때도 있고 뭐 물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강하게 가는 종목이라면 딱 아침에 딱 한 번에 매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전에 미리 노려봤던 종목이 장전에서부터 점상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겁나죠. 점상 종목 공략하면 풀어지면 어떡할까. 다른 종목은 대의 종목은 뭐 진입을 하면 수익을 주니까 눈에 당장 보이니까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강한 종목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대의 종목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했는데 사토시 홀딩은 그래도 보유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보유는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결과가 되는지 잘 되든지 못 되는지 말이죠. 장전에 나왔던 종목이 사토시와 또 하나갤러리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엄밀히 따지면 한 3번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만 한 2번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파동이 벌써 한 4번 정도 일어났죠. 시가 기준으로 보면 큰 수익은 뭐 이쪽 시가하고 여기 시가하고 이게 이제 큰 수익인데 앞에는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4, 5%, 4, 5% 이 정도는 같은데 이 두 개가 그래도 한 8% 가까운 수익은 나서 이쪽 수익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두 개도 수익은 나온 편이었죠. 그래도 뭐 4번을 다 했다면 한 20에서 30% 나왔을 거예요. 이 두 번만 합치면 15% 이상 나왔으니까 밥값은 주었다고 봐요. 장전에 미리 공략한 종목이 있으니까. 역시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얘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간결함이 왜 중요한지 이는도 잘 보여주죠. 다음은 기세주로 진행이 됐던 DKM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이슈나 뭐 기술주나 이런 것도 가장 공략 대상이지만 또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는 있는 종목들은 참 관심 있게 보는 편이죠. DK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나서 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봐줘야 되는 것이 저희 지론이에요. 단지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DK 같은 경우에는 땡 하자마자 바로 상가로 이렇게 상가래보다도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나도 이렇게 음봉으로 쭉 내려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왔다가 또 양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또 바라보았죠. 근데 폭이 또 금요일이었고 폭이 안 좋았다면 내려는 폭이 좀 깊게 봤잖아요. 3,000원과 3,100원을 봤다. 29%대와 27%대입니까? 하여튼 마이너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3,100원 기점에서 한번 진행이 되었죠. 여기에서도 벌써 12, 13% 그 정도 수익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3,000원 근처에서 또 한 번 더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도 또 그 정도 수익은 나오고 한 10% 가까이. 3,100원에서는 한 2번 정도 파동 일어났던 것 같아요. DK는 총 한 3번 정도 진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20% 이상은 충분히 나온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큰 음봉을 내려준 종목이었습니다만 이 안에는 또 이런 자잘한 사연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금요일날 시장에 조금 시장이 그렇게 극악하게 나쁘지만 않았고 뭔가 이놈한테 꼬투리를 주만한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하나만 더 존재를 했다면 마이너스 27, 8% 때부터 출발을 했다면 상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우린 그런 매매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느껴봤고 많이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은 보내지 않는 겁니다. 단지 조심을 해야 되죠. 대응을 잘해야지. 음봉으로 내려온 종목이 모든 이슈를 다 물리치고 기술적으로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럼 벌써 자체에는 매도세의 모든 것이 막혀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된다죠. 그래도 DKM이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 20% 수익을 챙겼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 뭐 한 7% 가까운 정도 수익은 주었죠. 뭐 이 정도 좀 간단하게 주었고 얘들은 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애들 아니니까. 그리고 뭐 LG전자가 모습이 좋았는데 뭐 그걸 좀 못해서 아쉬워서 LG전자 우로 좀 진행을 했는데 5~6% 정도밖에 수익을 좀 못 준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은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GD엔서 같은 종목도 깔끔하게 8에서 9% 정도 수익을 주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크게 뭐 우리들은 다치는 것 없이 뭐 잘 마무리됐죠. 대체적으로 다 돌아보면 전부 다 10시 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매매들은 대부분 다 10시 반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났어요. 대부분 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결하게 운용하고 시간을 짧게 하고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시간이 작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준 케이스고, 그리고 가장 시장이 활발한 시장에 승부를 걸고 그 활발한 시장에서 자기의 먹거리를 찾아가는 매매에 자꾸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해야 이 시장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음을 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룩스 같은 금요일날 소룩스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매매로 상가로 붙였지 않습니까? 아침에 바빴잖아요. 근데도 이 소룩스 하나만 딱 이렇게 딱 하나 공략해가지고 상가까지 딱 붙이고.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저 로보틱스 정리하고 한번 딱 해먹고 딱 끝냈을 거예요. 매매.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그럼 딱 끝이거든요. 소록스 5,100원, 5,000원, 5,100원 잡았는데 5,000원까지는 안 내렸죠. 뭐 상가 월요일날 먹을 밥그릇 하나 딱 챙겨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밥그릇 정리해서 잘 챙겨놓고 설거지 딱 하고 보내주고 월요일날 먹을 밥그릇 하나 손에 쥐고 그럼 딱 매매 끝나는 거죠. 제가 늘상 말하는 간결함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 트레이딩 문제, 계좌를 운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또 한 주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또 변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를 공부를 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에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우리는 우리 밥값은 충분하게 챙기고 마무리를 하죠. 팀원들은 마인드 잘 갖추시고 구독자분들도 시장이 흔들려도 마인드 잘 갖추시고 나는 내 가두리만 잘 집중해서 내 밥그릇만 잘 챙긴다. 딱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이렇게 시장이 음봉에 떨어지는 날에도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간결함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 잘들 쉬시고 오늘 좀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다음 주도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